화면이 참 이렇게 되는구나. 잠시만요. 예, 그냥 괜찮으시면 이 정도 화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그 우측에 그 참여자들 정보도 같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PPT로만 보이시나요? PPT만 예, 지금 보여요. 네네. 그럼 다행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LG CNS DNA 사업부 AI 사업 담당 비전 AI 사업팀 이희재 책임입니다. 예, 우선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그리고 뭐 참여하신 학생들이 인원이 조금 적으시니까 오히려 중간중간에 바로바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발표 시간은 좀 짧게 한 20-30분 정도로 진행을 할 거고, 대부분 취업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받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학생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요. 죄송하게도 제가 지금 제 얼굴 화면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현재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 프로젝트에 들어와 있어요. 이쪽에 들어오면은 그 앞에다가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걸 붙여서 카메라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도 있고요. 우선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하면 굉장히 핫하죠. 주식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단군 일의 가장 큰 공모주다라고 하면서 오늘 아마 상장이 됐을 거고, 저는 LG 계열사지만은 뭐 사주를 전혀 받지 못하는 그냥 자매사 정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일전에는 롯데정보통신 정보기술연구소에서 뭐 자기소개서 AI 분석, 그리고 음성 인식, 실내 드론 관제 솔루션, 수영장 이상 행동 인식, 차량 번호판 인식 등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정보기술연구소에 있을 때 느꼈던 거는, 음, 제가 만드는 기술이 실제로 사용이 될까 제대로? 라는 의구심이 항상 들었었고, 뭐 음성인식 솔루션 그리고 수영장 이상행동 인식, 차량 번호판 인식은 실제 사용이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앞으로를 위해서는 저는 좀 더 연구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엔지니어적인 기술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LG CNS로 옮기면서는 비전 AI 사업팀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다 컴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몇 학년 정도 되시는 걸까요? 지금 아마 3학년 대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학년이시면 다 웬만큼 아시는 분들이라고 판단하고 진행해도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좀 자료를 어렵게 만들어 걸 너무 쉽게 만들어 온 것 같은데 잠깐만. 자, 그러면 뭐 학생분들 몇 분 안 되시니까 조금씩 여쭤보면서 할게요. 예. 여러분들 그 수업 들으시면서 AI 관련 수업을 많이 들으시나요? 김건우 교수님께서는 자연어 처리 쪽에서 굉장히 실력이 좋으셔서 그쪽으로 하면서 AI를 많이 알려주셨을 것 같은데, 역시 뭐 대화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몇 명 안 되시는데. 말씀하시려는 것 같은 말씀이 안 들립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수업을 좀 들었습니다. 네. 음, 네네. 그러면은 그 인공지능 보통 수업 들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영상 쪽으로 배우셨겠네요. 네, CNN 쪽 배웠습니다. 네. 그럼 김경로 교수님한테 자연어 쪽은 아직 안 배우신 건가요? 네, 아직은 안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NLP는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연구소 빨리 만드셔야겠는데, 연구실을. 네. 제가 요즘에 회사 다니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AI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이 뭐야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근데 또 그걸 애매하게 아시는 분들이, 야, 옛날에 쓰던 머신러닝은 AI가 아니야. 딥러닝이 AI야.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구조상 보면은 AI라는 것들 안에 기계 학습인 머신러닝이 들어있고, 그 중에 일부분가
딥러닝인 거지. 그 딥러닝이라는 것도 약간 뭐랄까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 만들다 보니 인간을 표방했다는 생각에서 이것이 진정한 AI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AI는 기계 학습 그리고 딥러닝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고 머신러닝에는 이제 크게는 슈퍼바이스드 러닝 그리고 언슈퍼바이스드 러닝, 레인포스먼트 러닝이 있는데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란 개념은 뒤에서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런 AI들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분야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을 때 그 언어 쪽 그리고 음성, 비전 쪽이 지금 업계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고 제가 이론적인 걸 계속 얘기하면은 수업에 대한 집중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동영상들을 조금 넣었어요. 그런 것들을 시청하면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AI라는 수업을 들어보셨으면 당연히 지도학습이 뭔지 비지도학습이 뭔지 정도는 앞에서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죄송합니다. 대부분 영상으로 이제 시작하는 CNN 기반의 프로젝트들을 진행하셨다면은 지도학습을 진행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학습을 해야 할 명시적인 기준을 그러니까 우리는 라벨링이라고 하죠. 또는 어떤 분들은 발음 좋게 레이블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정답지를 미리 알려줘서 학습해서 기계가 이게 무엇인지를 인지하게 하는 기술이 지도학습 방법이고요. 비지도학습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냥 어떤 데이터들을 주고 알아서 그룹핑하게끔 하는 것을 비지도학습의 기법이라고 합니다. 반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데이터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일부만 알려준 후에 알아서 너가 한번 학습해봐 라고 하는 반지도학습이 있고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요 앞에 있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과는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대부분 로봇 뭐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떤 시뮬레이터라는 가상 공간에서 로봇 또는 보통 에이전트라고 표현하는데 그 에이전트한테 어떤 행동을 하게 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보상 또는 페널티를 줌으로써 보상을 많이 획득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하게끔 하는 방법이 강화학습입니다. 근데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과는 조금 수준이 다르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도학습에서 대표적인 게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류라고 하는데요. 좌측에 보면은 고양이 이미지, 개 이미지가 있어요. 강아지 이미지라고 할게요.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미리 사전에 이런 것들이 고양이 이미지야, 이런 것들은 강아지 이미지야 라고 사전에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딥러닝 같은 경우 여기에서 특징 추출을 하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어느 부분을 보면 또 맞을까, 이렇게 눈동자가 타원이냐, 코가 돌출이냐, 막 이런 것들을 자기가 알아서 학습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것이 고양인지 개인지 인식하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분류하게 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죠. 근데 수업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딥러닝도 그렇고 기계학습도 머신러닝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의 분석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집어넣느냐의 부분인 것 같아요. 최신에 너무 좋은 딥러닝 기술들이 GitHub을 통해서 아무나 다운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저희 지금 회사에서 얘기하면 최근에 딥러닝은 그냥 중학생도 돌릴 수 있는 거야. 거기에서 우리가 차원이 다른 점은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이 업계에서 잘 쓸 수 있게 만드는지 그게 진짜 핵심 기술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아직도 그 사원분들 중에서 아직도 실수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트레인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셋이 있는데 테스트 데이터 셋의 일부를 학습에 넣어놓고 학습시킨 다음에 나중에 테스트를 했더니 와, 제가 만든 결과가 99.9%가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면은 항상 데이터가 좀 섞여 있거나 그런 부분들을 관가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딥러닝 코드 돌리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수월하게 잘 할 수 있는데 앞전에 데이터를 어떻게 정제하고 어떤 레이어의 그 사용한 딥러닝들을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진짜 나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런 것에서 항상 고민하면서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강아지 이미지, 개 이미지를 분류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섞어놓고 나서 알아서 분류해봐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실 고양이랑 개랑 완벽하게 분류는 못하겠지만 어떤 특징들을 갖는 이미지들로 그룹핑하는 방법, 보통 이것들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CNN, RNN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딥러닝. 사실 저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영상 처리 그리고 머신러닝이라는 걸로 전공을 해서 학위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알파고라는 거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그거 나오면서 학계의 판도가 바뀌었죠. 처음에는 딥러닝으로 논문을 쓰려다 보니까 논문 쓸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딥러닝 안에 있는 레이어들은 블랙박스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논문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는데 얘가 왜 잘 나왔는지를 서술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졸업할 때쯤 되고 나니까 그때는 모두가 딥러닝을 다 도입하는 시기가 돼서 딥러닝 기술로 인해서 왜 잘 나왔는지에 대해서 서술을 안 해도 어떤 파라미터를 쓰고 어떤 레이어를 구성해서 이렇게 잘 나왔어요 라고만 해도 논문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딥러닝을 접목하면은 국내 논문, 학술대 논문 정도는 크게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으니 뭐 이왕이면은 학부 졸업하시더라도 한 번쯤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언어 쪽이야 김건우 교수님 앞에서 제가 할 거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동영상 하나 가져왔어요. 요거 좀 시청해 볼게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소리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럼 GPT-3라는 가장 최근에 많이 핫한 언어 쪽의 딥러닝 기술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소식인데요. 가장 뛰어난 언어 인공지능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GPT-3에 대한 소식이에요. 자, 언어 인공지능이라는 건 그거죠.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고 그리고 말도 이제 대화가 잘 된다. 그런 인공지능인데, 자, 요게 죄송합니다. 말도 이제 대화가 잘 된다. 그런 인공지능인데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선생님? 소리 잘 안 네. 들리세요? 네, 저기 그 줌 화면에 보시면 위에 그 화면 공유에 관련된 메뉴가 쫙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오른편에 제 기억에 아마 점점점이었던 것 더보기. 같은데, 예, 거기 누르시면 아마 소리라고 하는 메뉴바가 쫙 네, 소리 공유. 예, 소리 공유 그걸 누르시면 아마 소리가 더 잘 들릴 것 같거든요. 잠시만요. 한번 지금 해보고 다시 켜보겠습니다. 이 기관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앨런 머스크도 공동 설립을 한 거고 선한 인공지능 연구를 위해서 설립이 된 비영리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작년에 GPT-2라는 것을 공개를 안 했어요. 만들어 놓고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들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얘가 글을 너무 사람처럼 잘 써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거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공개를 안 했었는데 웬걸요? 1년 뒤에 100배나 더 실력을 향상시켜 가지고는 일부 개발자들에게 베타 테스트로 공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각국의 AI 개발자들이 이걸 프로젝트로 무언가 결과물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그게 정말 예상 외로 너무나 다양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독일의 한 미래학자 같은 경우에는 GPT-3를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신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을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 대화 목록을. 자, 이걸 해석한 게 이제 KBS 기사에 올라와가지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했는데 자, 한번 보세요. A가 말합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할게요. 누가 이 지구를 만들었을까요? B. 시간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누구죠? 외계 생명체? 아니요. 신은 누구인가요? 이 지구를 만든 지성이죠.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중에서 누가 AI이고 누가 사람일까요? 구별이 되시나요?
자,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이 중에서 AI는 바로 A예요. B는 독일의 미래학자 그분이셨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만큼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GPT-3 논문에 따르면은 AI가 쓴 글을 읽고 사람이 이게 사람이냐 AI냐 판단할 때 정확도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뛰어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근데 이게 여러 방면에서 활용이 되는데 요건 또 뭐냐면은 GPT-3로 지혜에 관한 명언을 매일 하나씩 적어 올리는 곳이에요. 자, 지혜를 사람이 아니라 AI가 적어 올리는 건데 하나 볼까요? 음악에 대한 선호가 구체적일수록 음악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다. 자, 그럴싸하잖아요. 이런 지혜가 담긴 명언을 AI가 사람 개입 없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상이 가능한 거죠. 야, 이거 잘만 발달하면은 우리가 AI한테 지혜를 배울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상상이 되는 거죠.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니체 이런 각종 철학자들의 서적들을 다 이 GPT-3가 학습을 한 다음에 내가 어떤 질문을 하면은 소크라테스가 할 법한 대답, 니체가 할 법한 대답, 푸코가 할 법한 대답 이런 것들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GPT-3는 판단력이 없죠. 통계를 통해서 하는 거지만 꽤 그럴싸하고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제가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GPT를 통해서 언어, 뭐 챗봇도 그렇지만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뭐 네이버도 그렇겠지만 지금 LG 쪽도 AI 연구원이라는 그 기관을 통해 가지고 GPT-3 기반의 언어 모델로 사업화를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저희가 상상했던 어느 언어에 대한 결과보다도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맹점인 것 같고, 진짜 최근에는 뭐 네이버에서도 뭐 AI가 만드는 뉴스 기사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볼 수 있으시잖아요. 그만큼 이제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처음에 비전 쪽만 많이 보였었는데 언어 쪽에서도 굉장히 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음성 인식에 대해서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전화드렸는데요. 네, 그건 아니다, 언니. 네, 제가 LS 스포츠가 왔거든요. 네, 근데 그거 이렇게 바지는 크고 또 이렇게 뭐가 안 맞아서 네. 반품 좀 하려고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실례지만 고객님 성함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엘르스포츠 스마트 네. 수트 주문하신데요. 확인됩니다. 해당 상품 탭 분리하시거나 외부 착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도착해서 오늘 네. 점검해봤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네, 아시면 해당 상품 반품 접수해드리겠습니다. 고객님, 네. 지금 해당 상품 현금 입금하셨습니다. 환불받으실 계좌번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은행이요. 네, 네. 네, 지금 보시면은 실시간으로 음성 인식 결과가 프린트되는 걸 볼 수 있으신데요.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보셨다면은 이 단어들이 순간순간마다 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음성에 대한 발화 정보를 여기다가 찍는 것도 인식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앞에서 보여드린 언어적인 요소로 앞에 단어 그리고 전체 문맥에서 봤을 때 여기에 적합한 단어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보정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단순 음성 인식 발화로 보는 게 예금도 아니라 성함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 바뀌시는 거 보면은 네, 소중한 정보 확인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던 건은 저희가 반품 접수해드렸습니다. 번거로우시지만 상품 다시 재포장 부탁드리고요. 처음 배송 받으셨던 주소대로 회수 예정이니까 네, 좀 상품만 다시 포장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 이상 있으십니까? 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반품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같이 메모해드렸습니다. 네, 네. 네. 이제 그 음성 인식이라고 해서 음성 인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인 인식 부분도,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부분도 포함돼서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전 쪽에 대해서 하셨으면은 아마 가장 많이 보신 것 중에 하나가 이걸 거예요. 욜로입니다.
지금 보면은 매우 빠르게 프레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 뭐 사람도 있지만 넥타이, 랩탑, 최의자 뭐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탐지, 검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디텍션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탐지 기술이라고 합니다. 사실 영상 처리 제가 오래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딥러닝 기반의 영상 처리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좀 좌절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노력을 해서 어떤 상황에 맞게끔 특징 추출하고 학습한 결과가 나왔는데 얘는 데이터만 많이 넣어주면은 알아서 높은 정확도로 뭔가 실시간으로 심지어 빠르게 하고 나니까 그때 좀 많이 자괴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금방 따라잡을 수 있었고 지금은 잘 활용해서 업무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을 좀 저는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싶어서 좀 짧게 동영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강화학습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걸 좀 보여드릴 거예요. 영상을 2개가 있는데 좀 짧게씩 보여드릴게요. 굉장하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였는데 지금 현대가 인수해가지고 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로봇들 가지고 하는 것들은 보통 강화학습 기반으로 학습시켜서 어떤 행동을 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넘어질 것 같을 때도 균형을 잡게끔 해주는 것들을 미리 시뮬레이터 안에서 많이 학습을 시켜놓고 이 실제에서도 돌리면서 하는 거죠. 이 로봇들 보면 아시겠지만 표면이 굉장히 많이 까져 있고 많이 넘어졌었다는 얘기겠죠. 실험도 많이 하고. 네, 지금 굉장히 넘어질 뻔한 순간에 네, 저렇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네, 저런 것들을 많이 학습시키면 학습시킬수록 사람처럼 움직이거나 또는 사람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움직이는 방법들을 보여주게 될 거예요. 이것 또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우선은 I'm back to let you know I can really shake them down. Do you love me? I can really move. Do you love me? I'm in the groove. Love me? Do you love me now that I can dance? Watch me now. Oh, work it out, baby. Well, you driving me crazy. Just a little bit slow now. I can mash potato. And do the twist. Now tell me, baby. Do you like it like this? Tell me. Tell me. Do you lov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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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that I can dance. Watch me now. I'm back to let you. 저 비싼 돈 주고 인수해놓고서 저렇게 춤 같은 거 만들고 있었으니 그 회장이 어떻게 생각할지 좀 고민이 되는데 뭐 이게 뭐 컴퓨터 그래픽스로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 실제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한 현대 쪽에서 이렇게 행동을 만든 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이렇게까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수업 때 보여드리는 딥러닝이라는 AI라는 걸 보면은 AI 특화된 학과가 아니라는 상태 내에서는 보통 비전 많이 해보면은 언어 정도까지만 수업을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업계에서 지금 보면은 비전, 언어, 음성 그리고 강화학습 이쪽들을 다 두루두루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좀 전반적으로 다 볼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좀 소개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우선은 저는 간단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딥러닝 기술들 활용 사례들을 좀 보여드린 거고,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취업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필요하신 내용 또는 궁금하신 것들을 한번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럼요. 네. 이제 저는 지금 NLP를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 네. 이제 최근에 이제 LG전자나 이제 뭐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에 이제 신입사원 모집을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그 채용 공고를 제가 읽어봤는데 이제 석사 또는 박사가 이제 거의 필수 사항으로 이제 돼 있는 부분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학사로는 이제 좀 제한이 있는 건지 그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야, 이런 질문은 사실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게 혹시 우대사항이 아니라 필요사항으로 적혀 있어요? 네네. 아예 학사 얘기는 없어가지고 그냥 석사, 박사로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예, 그럼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솔직한 마음으로. 네네. 롯데정보통신도 있었고 지금 LG CNS 있었으니까. 지금 제가 입사하고 나서 하도 딥러닝, AI 이런 게 이슈가 되니까 전혀 관련되지 않은 학과를 다니던 친구들이 한 6개월 정도 또는 3개월 정도 국비 지원으로 교육을 받고도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특히 네네. 제가 롯데정보통신 있을 때는. 근데 그렇게 있었는데, 물론 이 친구들이 다 학벌이라고 하죠. 그 좋은 학교라는 타이틀은 있었지만 보통 국비 지원에 몇 개월짜리 수업을 듣고 온 친구였는데 와서 일을 시켜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컸어요. 수능을 잘 보고 잘 대학 다닌 건 인정하겠는데 일을 하는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거죠. 그래도 석사 정도 되면은 연구실에서 보통 같이 교수님과 많이 이야기 나누고 배우고 또는 몇몇 프로젝트를 뛰어봤기 때문에 석사 정도까지는 필요하다라고 판단돼서 아마 그렇게 적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LG전자는 이해했는데 롯데정보통신에서 지금 석박사를 요구한다는 거죠? 이게 신입 이제 공고를 봤는데 다 석사 이상을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원서도 이제 입사 지원서도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네. 저 개인적으로는 네네.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좀 더 공부를 하실 수 있으면 전 좋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최소 이제 졸업 시즌까지는 잘 알려주시는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가서 네네. 경험을 쌓고 포트폴리오를 좀 잘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네네. 딥러닝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이제 좀 다른 분야보다는 좀 약간 알려진 게 없잖아요, 지금. 아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학부생 정도의 수준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네네. 네, 저는 말씀- 경진대회 위주로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거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김근우 교수님도 그러셨겠지만 뭐 저도 면접관으로서 역할을 좀 했었어요. 네네.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오는데 하루에 200개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볼 때가 있거든요. 네네. 우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최대한 그림,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게끔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통 저희가 그 회사가 그 당시에 필요한 기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 도로교통공사의 번호판 인식 프로젝트를 넣을 때가 있었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는 번호판 프로젝트를 해본 친구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경진대회에 대한 글 아무리 써도 그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고요. 그냥은 이제 많이 채운 것처럼 보이는 건데 딥러닝 기술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집어넣는지를 이미지로 간단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제일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경진대회 걸 쓰시는 거 좋아요. 근데 경진대회 글만 쓰시지 말고 네네. 대표적인 이미지를 어떻게든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연구실 가시면 좋겠어요. 요즘에 진짜 안타까운 얘기지만 대기업이라는 곳은 대부분 석사분들이 많아요. 석사급 이상들이. 네네. 예. 답변 그, 감사합니다. 예. 죄송해요. 여유가 되는 공부하시라고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코멘트 드리고 싶은데 네네. 아무리 급해도 벤처기업부터 시작하려고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기업. 그러니까 네.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요걸 하고 싶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싶어 라면은 충분히 하셔도 무방한데 안타깝게도 이제 취업이 어렵다 보니 그렇게 빠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 직장으로 인해서 그 다음 직장들이 선택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기업을 가셨던 분들이 다른 대기업이나 뭐 중소 가는 거는 쉬운데 중소기업 있던 분들이 대기업으로 한 번에 점프하는 경우는 많이 드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너무 빨리 의사결정을 하고 작은 회사를 간다. 그러니까 그거를 나쁘게 말씀드린 건 아닌데 앞으로를 위해서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너무 성급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저 어떡하죠? 이거 너무 아프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감사하고 그다음에 뭐 아마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나 저랑 상담을 많이 했던 학생들 아마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예. 그게 그리고, 사실이니까 피가 예. 되고 살이 되는 얘기라서. 이게 아까 이제 이재 책임님이 진짜 좋은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주신 것처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지원자의 포트폴리오를 보거든요. 근데 사실 그 중에서 이제 차별성이 있는 포트폴리오를 사실은 막 찾고자는 해요. 근데 이 차별성이라고 하는 이 포트폴리오 자체는 뭐냐면 아까 이재 책임도 정말 말씀 잘해 주셨지만은 지금 현재 기업에서 하고 있는 업무죠. 그죠? 근데 사실 이거를 우리 학부생 입장에서는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맞죠?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 뭐 NLP만 하시는 학생도 있긴 하겠지만은 뭐 비전도 좋고 좀 다양성 있게 많이 가져가고 대신 그냥 단순한 실습 형태가 아니라 본인의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도 사실은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아마 초점을 잘 맞추셔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아까 희재 책임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은 학부생 출신으로 사실 대기업이 들어가는 건 사실 좀 요즘 바늘구멍이긴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너무 출중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포트폴리오의 어떤 이제 양이라든지 질도 많이 상당히 좋아야겠죠. 그죠? 예.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 질문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와, 예. 우선은 첫 번째 질문부터 여쭤보자면은 그 석사나 박사 뭐 당연히 대우가 다르겠지만 이게 내규상으로 혹시 막 연봉이 차이라든지 그런 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좀 먼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회사 두고 다 그냥 까놓고 얘기할게요.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연봉이 조금 높게 책정이 돼요. 그러니까 학사로 들어온 친구보다 몇십만 원 정도 더 받는 정도. 근데 제가 지금 다니는 LG CNS 같은 경우는 석사를 다녀오면은 약 1년에서 2년 정도의 그걸 쳐줍니다. 기간을. 그러니까 동시에 들어갔어도 당연히 석사한 친구가 좀 더 빨리 진급을 합니다. 약간 박사를 하는 호봉이라고 경우 생각하면 될까요? 예, 호봉이요?
호봉을 미리 준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혹시 예, 석사, 그렇게 박사, 석사?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예전 대기업들은 다 석사도 쳐줬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다가 대인 대기업들이 많아서 요즘에 석사는 그냥 연봉이 얼마 정도 더 주는 회사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박사는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 과장급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 국내하고 해외 뭐 석사가 뭐 국내에도 있고 해외도 있겠지만 뭐 그거에 따른 뭐 차이 같은 거 혹시 있는지 아니면은 그런 뭐 그런 거보다는 했던 프로젝트가 좀 더 차이가 많은지 좀 궁금해서 이걸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에서 석사 하신 분? 예, 국내 석박사하고 해외 석박사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물론 뭐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언어나 뭐 여러 가지 배경이나 이런 것들 차이가 있겠지만 그 실제로 그 원서를 보는 입장에서는 막 해외에 조금 더 눈이 더 간다. 아니다. 그래도 나는 국내가 조금 더 눈이 간다. 우리나라 회사 정서가 맞으니까 그런 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 그 국내 석박사도 국내 탑5 석박사랑 그냥 일반 석박사가 있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회사에서도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사실 연고대도 저 요즘에 잘 안 쳐주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석박사가 따로 있고요. 당연히 해외 석박사는 모시러 갑니다. 네. 그 모시러 간다는 기준이 한 주립대 이상 정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은 그 정도 급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해외에 있는 좋은 대학, 사실 국내에 있는 대학보다 해외에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 알기 어려우니까 보통 이름 있는 해외 대학들을 가실 거고요. 진짜로 인사팀이 나가요. 그리고 그 관련된 팀 벽이 당정대학 나가가지고 그 사람을 모시러 갑니다. 근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해외에서도 굉장히 출중한 학교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에 석박사하고 나서 본인이 지원해서 들어오는 경우밖에 없겠죠. 모시러 가지 않으면. 네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해외 대학 출신이었다 보니, 사실 이제 롯데정보통신 들어갈 때도, 사실은 이제 모종의 어떤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관련 내용들을 좀 들은 내용들이 있어서 아마 명준 학생한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사실 기업에서 외국 뭐 석박사 출신들을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업은 확실히 이익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도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국제화, 그죠? 그래서 국내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 사업도 사실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랬었을 때 실제 이 사업이 실행이 됐었을 때 그 자사 안에 인력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잘 돌아가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그 해외 만약에 진출했었을 때 진출했었을 때 어떤 이제 엔지니어가 그 교두보를 쌓을 수 있는 엔지니어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롯데정보통신에 들어갔었을 때 롯데는 사실 인도, 그다음에 베트남 이런 이제 해외 지역을 좀 전략적으로 보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성공은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었지만은 제가 뭐 해외 대학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사실은 활용을 하려고 했었던 어떤 계획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사실 저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은 사실 소정의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해외 석박사 출신들을 데리고 오는 거지 그냥 뭐 단순하게 우대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국내 대학의 어떤 이제 석박사 중에 출중한 기술력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모셔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의 이익에 이제 좀 맞는 어떤 그런 인재라고 하면요. 그래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해외가 더 우대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오해인 것 같습니다. 아주 매우 정확하게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이제 인공지능 제가 지금 이제 랩실을 다니면서 그 세부 분야를 정해야 되는데 그 인공지능 그 세부 분야별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여기 제가 저는 우선 아직 뭘 할지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걸 뭘 할지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분야 큰 거 논문 많이 나오고 랩실 많이 하고 그런데 우선은 사이즈가 큰 데로 먼저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질문 드리는 건데 그 인공지능 세부 분야를 봤을 때 어느 부분이 수요가 제일 높은지 꾸준히 제일 높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저분 데려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제 연구실에 있는 학생이에요. 네, 아 그래요? 어쩐지 네네. 생각이 좀 다르다. 네. 아 그러시구나. 예, 예. 우선은 가장 많은 수요는 역시 비전이에요. 눈 대신할 수 있고 카메라가 저렴하잖아요. 그리고 워낙 화소수도 높고. 사실 제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 배터리 쪽 비전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테슬라나 뭐 기타 자동차들에 들어가는 전지들에 대해서 AI로 비전 검사하고 있어요. 비전 검사가 가장 취업이 수월합니다. 근데 난이도로 보면은 비전 쪽은 누구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언어나 음성 쪽이 희소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을 생각하면 비전 쪽 케이스가 좋고 뭔가 하나의 특출나서 모셔갈 정도로 되려고 한다면은 사실 제가 지금 볼 때는 언어 쪽이나 음성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고 좀 마지막 질문이 좀 많이 벗어나긴 하는데 그 공급 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봤을 때 취업 시장도 이런 게 공급과 수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지금 바로 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수요가 있겠지만 제가 만약에 박사를 마치고 나온다면은 지금 아직 3학년이니까 졸업하고 그러면 거의 6, 7년 뒤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인공지능이 또 이제 이거 뭐 허상이다 이러면서 다 싹 다 이제 다 쉬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 그래도 좋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키워갈 수 있는데 그 연사님은 그 이제 뭐 확실하게 말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어떻게 6년 뒤나 7년 뒤에 이 분야를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와, 예. 사실 저는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는 게 지금처럼 함부로 아무나 AI 했다고 뽑을 수 있는 건 3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롯데정보통신 말씀드렸지만 AI 좀 했다고 그러면 그냥 뽑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땐 3년 정도인 것 같고 지금 AI를 해서 나중에 취업 못 하시는 게 아니라 AI는 계속 진행될 거예요. 근데 AI에서 어떤 것을 연구해서 계속 지속해 나가느냐죠. 예를 들어 지금 그래요. 지금 추세가 AI 개발이 이제 차고 넘치다고 생각을 하니 이걸 자동화했으면 좋겠어. 보통 AutoML이라고 표현하죠. 예전에 아까 얘기했지만 뭐 슈퍼바이스드 러닝 그리고 뭐 언슈퍼바이스드 러닝 그게 아니라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 콘트라스티브 러닝, 뭐 컨티뉴얼 러닝 이런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 다 섭렵해서 AI를 하시되 얘를 좀 더 자동화할 수 있는 방안 그쪽을 연구하시면은 그래도 나중에 박사까지 하시고도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교수님 박사 하나 벌써 잡으신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명주 학생이 너무 좋은 질문을 해줘서 사실 참 좋았던 것 같은데 그 인공지능에서 어떤 분야가 지금 기업체에서 많이 그 요구받고 있느냐 이거는 되게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희재 책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비전 분야에 대한 어떤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비전 관련된 어떤 딥러닝 기술들은 사실은 이제 많이 올라왔다라고 표현하죠. 그죠? 정확도가 사실 상당히 많이 좋게끔 많이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단 이제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평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연어 처리 같은 경우에는 그 비전이랑 비교했었을 때보다는 사실 많이 발전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도 이제 음성 인식, 챗봇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접하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문제점을 많이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뭐 시리, 뭐 이제 기가진이 이런 것들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 어시스턴트 마찬가지고.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이 목소리를 잘 인식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엉뚱한 대답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완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은 분야가 아직은 NLP예요. 그래서 비전과 NLP를 비교했었을 때 실제 실용화, 그냥 산업화가 가능한 어떤 부분이 이 비전 쪽이 더 많다 보니 그러면 회사에서는 어느 역량으로 집중하겠어요.
이익이 많이 이제 생길 수 있는 비전 분야에 많이 집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비전에 관련된 인력들을 많이 뽑으려고 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사실 연구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제 기업이 아닌 연구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반대로 실용화 단계에 들어선 이 비전 기술은 사실은 이제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나 우수한 모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다른 타인이 제안한 어떤 모델보다 더 뛰어난 모델을 우리가 연구적인 관점에서 제안한다라는 거는 이제 많이 어려워진 부분들이겠죠. 그죠? 반대로 NLP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 실용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거리들이 상당히 많은 분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업을 원하는 어떤 학생도 있을 거고 연구를 원하는 학생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원하는 어떤 방향성은 사실은 비전이에요. 그리고 연구자가 바라보는 거는 아마 NLP 쪽이 더 맞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좀 상대적인 어떤 부분들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NLP도 많이 올라오긴 하겠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좀 갭이 있는데 그런 차이들 때문에 기업과 이제 연구하는 어떤 연구소나 이제 학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역량들을 투자하는 어떤 부분들이 좀 상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약간 좀 첨언드리면은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비전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서 상용화되니까 많이 뽑는 거예요. 근데 언어는 아직 부족하다고 하니까 얘를 사업화하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기업에서는 덜 뽑는 것처럼 보이나 만약에 6년 후에 진짜 괜찮게 언어 모델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언어라는 걸로 굉장히 많이 이득을 보실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아직 농익은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마 6년이면은 언어는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요? 어차피 필요한 기술이고. 그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GPT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수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거의 인간과 가깝게 뭐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되게 우수한 모델이지만 이거를 컴팩트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되게 소형화해서, 그죠? 최적화하고 소형화하고 경량화해서 사용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상당한 많은 연구들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GPT 같은 경우에는 그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코스트가 너무 많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는데 그리고 기업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데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모델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업도 이제 상당한 어떤 NLP 연구를 더 그죠?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주신 것처럼 뭐 6년 후, 5년 후에는 또 이제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을 하시고 뭐 토픽을 선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간만에 이런 질문 받으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예, 뭐 더 말씀 주실 분 있으실까요? 추가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럼요. 예. 그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그 배터리 검출을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하셨잖아요. 네네, 네네. 혹시 그 기술에 이제 사용되는 모델은 내부에서 이제 개발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기공개된 모델을 더 성능 향상을 시켜서 사용을 하시나요? 이제 좋은 질문이세요. 저희는 엔지니어예요. 리서처가 아니라. 엔지니어라는 공학자는 과학자랑 다르게 새로운 걸 개발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기술을 잘 활용해서 넣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이미지를 사실 데이터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는 국정원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원하는 거는 분량의 크기나 형태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양품인지 분량인지 수율 조절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세그멘테이션 기술을 넣고 있고 대표적인 오픈 소스 중에 뭐 PSPnet 그리고 딥랩 그리고 유넷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집어넣고 딥러닝 모델만 가지고는 전혀 그 판정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알고리즘들을 더 추가로 넣어서 최종적으로 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저희는 그런 조직이 있어요. 연구소 조직이 있고 LG에는 연구원 조직이 있어요. 연구원이라고 출범된 곳은 아마 삼성 종기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연봉이 세신 분. 그리고 저희 CNS에서 연구소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레이어나 이런 것들 구성해 보면서 만들어 주시는 분들, 저희 같이 비전 AI 사업팀 엔지니어들은 그 연구소 또는 연구원에서 만든 모델을 실제 투입해서 넣으면서 거기에 맞게끔 최적화하고 추가 필요한 알고리즘들을 만들어주는 팀입니다. 예, 갖다 씁니다, 저희도. 네. 그러고 추가로 이제 텐서플로우를 좀 많이 쓰실 것 같은데 네네. 혹시 이제 파이토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파이토치, 텐서플로, 케라스는 이제 텐서플로에 들어갔으니까 네네. 이 파이토치도 많이 써요. 근데 저희가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은 너무 많은 프레임워크가 있다 보니까 그걸 하나로 통합하기 어려워서 저희 회사는 얼마 전에 그 텐서플로우로 우선 맞췄는데 어떤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소타 기술이 있었는데 파이토치밖에 없어가지고 파이토치도 써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경량화 부분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 지금 에너지 솔루션에서 어떤 배터리를 검사하는데 50ms, 그러니까 0.05초 안에 3개의 배터리를 검사해야 됐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딥러닝 기술들 아무리 빨라도 그 속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텐서알티라는 경량화 기법을 집어넣었었어요. 근데 텐서플로우는 텐서알티로 변환이 굉장히 쉬웠는데 파이토치는 또 라이브 토치라는 방법으로 따로 해야 되는 거죠. 우선 회사에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프레임워크 하나를 선정하기도 하지만 파이토치 역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둘 다 아시면 제일 좋아요. 그래도 베이스는 텐서플로우로 가져가시는 게 더 좋고요. 그 김종현 님도 연구 많이 하시나요? 파이토치 쓰신다는 거 보니까 보통 연구에서 많이 쓰잖아요. 파이토치를. 저는 텐서플로우를 처음 써봤을 때 입문을 했을 때 음, 좀 이질감 같은 게 들었어가지고 이제 파이토치라는 걸 찾아봐가지고 네 파이토치가 엄청 간편하게 이제 돼 있는 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제 뭐 CNN 기반 이제 대회를 진행을 할 때도 이제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모델을 불러오는 게 참 이제 프리트레인 모델을 불러오는 게 이게 좀 어려웠는데 이제 파이토치에서는 이제 패키지만 갖다 불러와서 손쉽게 네 불러올 수 있어가지고 지금도 계속 지금 파이토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이토치 쓰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회사에서 텐서플로우를 원한다고 하면 텐서플로우 그때 가서 하시면 되죠. 네네. 전혀 무방합니다. 좋은 학생들이 많으시네요. 피디님, 제가 뭐 찾아주셔도 될까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끊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네,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릴까 싶어가지고. 네네, 말씀 주십시오. 예, 아마 지금 오늘 듣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혹시 들리실까요? 예, 들립니다. 지금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저만 안 들리나요? 성화 형님은 지금 목소리 들리세요?
잠시만요. 이제 들립니다. 인터넷이 끊겨서 저희가 다 튕겨서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가 좀 인터넷이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듣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지금 3학년, 그래서 아마 4학년 올라가는 학생도 있을 거고 이제 3학년이 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 학부생이긴 하지만 뭐 대기업 취업을 위해서 지금 이 학생들이 뭔가를 좀 준비를 해야 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 대기업 취업을 위해서는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시간들을 잘 보내고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교수님이나 저나 박사로 졸업을 해서 그 학부 그런 노력을 많이 못 해봤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학부생이 논문을 썼으면 그게 그렇게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우선은 1차적으로 서류 통과해서 포트폴리오가 올라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서류가 좋다는 얘기인데 그 석박사를 했음에도 논문이 뭐 시원치 않은 분들도 있고 연구가 우리랑 안 맞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학부생 분들이 굉장히 노력 많이 해서 논문을 쓰시고 뭐 특허도 쓰시고 당연히 대외 활동으로 프로젝트 같은 것들 많이 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이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이 나이 때 그 주변 환경에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도 자기 주도적으로 의지를 갖고 했구나. 이거는 굉장히 큰 부분인 것 같거든요. 학점 당연히 잘 받아야 되고요. 학점 낮으면은 쳐다도 안 봅니다. 학점 당연히 잘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어중떠중이 대외 활동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거 잘 안 봐요. 기술로 승부해서 들어가고 싶으시고 한다면은 어떤 기술에 특화돼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쌓았구나 라는 게 보이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 저희 학교 이제 졸업하는 4학년 학생들이 네네. 이제 졸업 후에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국비 지원 그 부트캠프 같은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국비 지원 부트캠프를 이제 현 기업에서는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제가 있을 때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았는데 현재 이제 관점들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한번 혹시나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 좀 드릴게요. 솔직하게 느끼는 건데 저희가 몇 년 전에 롯데정보통신 다닐 때 그때 당시에는 AI 인력 뽑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부트캠프 다녀온 친구들도 우선은 뽑아서 쓰자라고 했던 분위기였는데 제가 지금 현재 LG로 와 있는 이 시점에서 볼 때는 부트캠프만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트캠프 하는 건 좋은데 부트캠프 하고서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자기가 무슨 프로젝트를 했고 그게 지금 어디랑 잘 맞아서 저희랑 운 좋으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취업을 생각하시면은 진짜 뭐 운칠기삼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때는 취업이 너무 잘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그 회사가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일지 그 기술을 아는 게 또 되게 중요해요. 사실 지금 CNS 저희 조직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해서 그 교수님께서 예를 들어 박사님들 그리고 진짜 괜찮은 석사님들 추천해 주시면 전 바로 추천해 가지고 그 좀 더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거든요. 교수님 추천이면. 근데 다만 석사님들은 들어오실 때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좀 들어와야 되는데 박사는 좀 달라요. 그냥 바로 거의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있으니까 교수님께서 좀 저희 인력 좀 있으면 좀 지원 좀 해주십시오. 저희도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마지막으로 아마 시간이 이제 거의 1시간이 돼서 질문할 학생이 더 있을까요?
그러면 없으면 질문 예, 한 개만 혹시 더 해도 될까요? 아유, 편하게 하십시오. 네, 그 인사과 한 입장에서 제가 원래는 석사를 띄고 박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아마도 미국 다이렉트 박사 쪽으로 노리고 있는데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 다이렉트 박사라서 뭘 더 해주고 뭐 아니면은 뭐 석박사 잘해왔으니까 뭐 덜 해주고 이런 거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혹시 존재는 하는지 뭐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약간 확인차 여쭤보는 느낌으로 한번 질문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이렉트 박사라는 게 어떤 거죠? 다이렉트 박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석사 과정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박사 과정을 진행하는데 보통 석박사 이제 통합 얘기하는 거예요? 석박사 통합하고는 좀 약간 다른데 좀 비슷하겠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졸업장이 석박사 통합은 석사 박사 두 개 다 나오는데 이제 다이렉트 박사는 박사 졸업장만 나오긴 하는데 그 외에는 좀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몇 년짜리예요? 이게 보통은 한 5년 그 정도 합니다. 5년 6년 그럼 석박 통합이네요, 거의. 네, 석박통합 거의 비슷하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위험성 아시죠? 아, 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알고 있습니다. 예, 잘못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게 그건데. 예. 야, 사실 그건 그렇게 크게 관련 없는 것 같아요. 박사님들이면 된 것 같고. 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논문 쓰셨고 어떤 연구를 진행했고 이게 지금 이 회사에서 필요한 기술을 했다. 그게 제일 중요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박사도 사실은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빨리빨리 해서 학위만 받은 물박사, 우린 이제 물박사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예, 정말 실적 없는데 학위 논문 가지고 그냥 졸업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자기가 내세울 게 없으니까 취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도 있고 뭐 반대로 박사는 되게 오래 하셨어요. 근데 이제 박사 이제 학위 논문도 좀 어렵게 썼지만 그동안 해놨던 실적들이 정말 많아서 다양하게 하시는 분들은 뭐 오래 다녔지만은 취업은 또 빨리빨리 되는 어떤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박사 이제 학위를 어디서 받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무엇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여기까지. 혹시 뭐 다른 학생 더 질문 있을까요? 뭐 질문이 없으면 오늘 이제 많은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수고도 많이 하셨고 그죠, 시기님.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제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네. CNS 쪽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김경훈 교수님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답변 드릴 거니까요. 예. 취업도 중요하지만 그 어떻게 준비하실지 그런 것들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전 즐거웠습니다. 예. 네, 아무튼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채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산업체 그 전문가 초청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